안녕하세요. 1학중 학생 여러분. 5단원 물질의 상태 변화 두 번째 시간 영상을 선생님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과학을 공부할 때 특히 중학교 과학에서는 제목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교과서 만든 사람들이 뭐 대충대충 만드는 게 아니니까 단원의 제목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2단원에서는 우리가 진짜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배웠고, 뭐 중력, 부력, 마찰력 이런 힘들에 대해서 배웠었고, 3단원 생물의 다양성에서는 생물이 다양하다. 그래서 생물을 분류를 해야 된다.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 식물계, 균계, 동물계,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이런 애들을 배웠습니다. 그럼 5단원에서는 물질이 상태 변화한다는 것을 공부를 할 거라는 거 딱 눈치가 채시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배웠는데 상태에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질은 거의 같지만 디테일한 면에서 조금 다른 걸 보였는데요. 고체 같은 경우는 엄청 규칙적으로 애들이 좁은 공간에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는 걸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체는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분자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이런 성질이 있었고요. 액체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많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 맘대로 돌아다니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불규칙적이고 거리를 보면 거리가 조금 멀어졌죠. 기체 같은 경우는 겁나게 말 안 듣는 애들이랑 똑같아요. 얘들은 혼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거리가 액체보다도 훨씬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움직이는 것도 매우 불규칙적이다. 매우라는 말을 쓰면은 되겠죠? 액체랑 기체를 차이를 주려면 매우 불규칙적이다. 근데 너네가 이미 뭐 과학 시간에 공부를 안 해도 알고 있다시피 얼음은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은 증발이 돼서 수증기가 된다. 이걸 너네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요. 이 얼다 혹은 녹는다 혹은 증발한다 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멋있는 말들로 과학적인 용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이 뭐라고 써져 있냐? 융해와 응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미 알 수도 있겠어요. 뭘 알 수 있냐면 응고라는 말은 이미 알 것 같아요. 응고. 응고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냐면 기름이 응고된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으면 어쩔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쓰냐? 어제 우리 집에서는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후라이팬. 후라이팬에 불을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삼겹살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후라이팬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당연히 삼겹살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없으니까 다 알고 있겠죠. 삼겹살에서 나온 기름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엄청 지저분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바로 이 후라이팬을 치우지 않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 있냐면요.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다 아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막 하얗게 뭔가 이렇게 굳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다 봐봤죠? 그걸 우리가 응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되게 쉽죠. 삼겹살 기름은 원래 뭐였습니까? 액체였죠, 액체.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얗게 굳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액체일까요? 기체일까요? 고체일까요? 당연히 고체겠죠. 그러면 기름이 응고된다는 말은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걸 우리가 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 하얗게 된 기름 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얘한테 불을 이렇게 지피면은 하얗게 됐던 기름이 녹아가지고 물로 변하겠죠. 그럼 그거를 이렇게 뭐 티슈나 휴지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내면은 프라이팬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하얗게 굳었던 기름, 고체가 열을 받았더니 뭘로 변해? 액체로 변해. 이거를 우리가 융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배운 세 가지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체, 그리고 액체가 있습니다. 상황은 너네들이 엄청 좋아하는 삼겹살. 자, 삼겹살을 먹었다. 삼겹살 기름이 있다. 이 기름이 하얗게 됐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융이랑 응고는 이 고체랑 액체 사이에서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변화하는 거, 상태 변화하는 거. 이 상태가 이 상태로 변하는 거. 우리는 응고라고 부르고, 또 이 상태가 이 상태로 이렇게 변하는 거. 이걸 우리가 융해라고 한다. 되게 쉽죠? 그 발렌타인데이가 2월 14일인가? 2월 14일이 되었습니다. 보통 발렌타인데이 하면은 그 여자애들이 남자애들한테 초콜릿 주는 날이죠. 여기에 철수와 영희가 있었습니다. 영희는 여자애니까 예쁜 리본을 한번 달아주도록 합시다. 근데 철수랑 영희만 있는 게 아니라 순이도 있었습니다. 순이도 딱 보면 느낌이 오죠? 영희도 철수를 좋아하고 순이도 철수를 좋아해요. 근데 보통은 영희만 항상 승리자가 되니까 오늘 이제 순이를 승리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수를 영희도 좋아하고 순이도 좋아한다는 걸 이제 서로 알았어. 그래서 영희가 이제 라이벌 순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발렌타인데이 때 철수한테 초콜릿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순이가 똑같이 초콜릿을 주면은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순이는 어떻게 하냐? 이제 간의 수공업으로 핸드메이드 초콜릿을 제작을 하기로 합니다. 그럼 영희가 그냥 초콜릿을 할 동안 순이는 어떻게 냄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냄비에 물을 넣고 이 냄비에 이제 뭐라 그러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닫을 수 있는 거? 여기에다 초콜릿을 엄청나게 많이 넣고 이렇게 물이 약간 따뜻한 물인 보글보글 끓는 물에다가 이 초콜릿을 집어넣으면 초콜릿이 어떻게 돼? 녹겠죠? 그러면 이 녹은 초콜릿을 여기만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 짤주머니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런 데에다가 해가지고 하트 모양 해가지고 뭐 띠띠띠띠 이렇게 이런 게 있다고 쳐. 여기에다 이제 초콜릿을 부어. 초콜릿 색깔이 어떻게 되죠? 이건가? 초콜릿을 부어 와 여기다가 녹아있는 초콜릿을 막 부어. 얍얍얍 이렇게 부었어요. 이거 냉장고에 집어 넣어요 이제.
냉장고. 그러면 녹아있던 초콜릿이 다시 굳겠죠. 그래서 얘들을 꺼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순이가 철수한테 주겠지. 이거 철수 하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발렌타인데이 때 영희는 이제 뭐 어쩔 수 없고 순이랑 철수가 이렇게 뭐 사귀는 사이가 되겠죠. 내가 말하는 거 너무 웃기다. 철수 하트를 만들었다. 그럼 여기 이 엄청 간단한 이 상황에서도 사실은 과학적인 거, 우리가 배운 거가 이미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원래 초콜릿은 고체였습니다. 고체. 근데 물에 중탕을 했더니 녹았습니다. 녹았다. 액체. 고체가 액체가 된다. 뭐다? 이거는 융해다. 이 액체가 됐던 초콜릿을 다시 그 틀에다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굳혔습니다. 굳히면 고체. 액체가 고체가 됐다. 이거 뭐다? 이거는 연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너네가 알아야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녹아있는 초콜릿과 굳어있는 초코 중에 누가 더 부피가 많을까요? 5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부피가 더 클까요? 많을까요? 좀 이상하네. 클까요? 답은 녹아있는 초코겠죠. 자, 초코 입자가 10개라고 칩시다. 굳어있는 초코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 있는 반면에 녹아있는 초코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부피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녹아있는 것과 굳어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보통 변하게 됩니다. 빨리 끝났으니까 뭐 추가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자면 보통은 고체가 되면은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너네가 아닌 걸 하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활적인 면에서 너네가 자주 봤던 건데 소풍 가는 날이 아니어도 우리 학교가 너무나 덥기 때문에 물을 얼려가지고 오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을 자기 전에 집에서 이렇게 생수통 같은 데 있다가 물을 집어넣습니다. 물을 집어넣었어요. 냉장고에 집어넣어요, 이거를. 냉장고. 냉장고가 겁나게 작네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생수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빵빵하게. 그럼 우리가 배운 거랑 조금 다르죠. 녹아있는, 그러니까 액체 상태가 고체가 되면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물 같은 경우에는 액체가 얼음, 고체가 되었더니 부피가 더 늘어났어요. 선생님이 뻥을 친 걸까요? 아닙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야 되는데 규칙적이라 그랬죠. 규칙적이라는 것이 무조건 이렇게 다닥다닥 붙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액체 상태의 물은 이런 식으로 돌아다녔다고 하면 고체 상태의 물은 혹시 그런 말 들어봤니? 육각수 뭐 이런 말? 이런 식으로 육각형으로 만나게 됩니다. 물들이. 그 물 분자들이. 그러면은 이 가운데에 빈 공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부피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외가 있어요. 물이 얼음이 될 때는 부피가 늘어난다. 그런데 보통은 불규칙적이었던 애들이 규칙적이 될 때 부피가 줄어든다.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168쪽, 169쪽을 한번 읽어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